법원에 보증금을 냈는데 그 돈이 그대로 사라진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얼마 전 한 초보가 경매에 처음 도전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분석했고 완벽한 입찰가를 적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개찰이 끝난 후 그의 보증금 2천만 원이 그대로 법원에 기속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사소한 서류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경매는 단순한 숫자 게임이 아닙니다. 입찰 금액을 잘 적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법원은 실수한 사람에게 절대 관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입찰할 때 단 한 번의 실수도 방지할 수 있는 진짜 실전 꿀팁 7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는다면 여러분도 큰돈 허무하게 날릴 수도 있습니다. 집중해주세요. 입찰표를 작성하다가 실수하면 어떻게 하시나요? 한 줄 긋고 다시 적거나 작은 글씨로 정정하시겠죠? 그런데 이게 바로 법원에서 가장 싫어하는 실수입니다. 입찰표는 한 번 제출하면 수정 불가능한데 수정한 흔적이 있다면 무효 처리가 될 확률이 크게 늘어납니다. 법원에서는 이 사람 입찰 금액을 헷갈린 거 아니야? 이거 원래 적은 금액보다 낮게 바꾼 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해서 입찰 자체를 무효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예비 입찰표를 하나 더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법원에도 여분이 있지만 사람이 많으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하면 그냥 바로 새 종이에 다시 작성하는 게 안전합니다. 생각보다 실제로 가서 써보시면 팔이 막 떨려서 실수할 확률이 높으니 꼭 준비해 주세요. 다음은 보증금 반환을 빠르게 하는 방법입니다. 입찰이 끝나고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사람이 많아 법원 직원이 신분증을 일일이 확인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정말 운이 안 좋으면 진짜 1시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어요. 이를 방지하려면 보증금 봉투에 신분증 사본을 넣어두시는 센스를 발휘하신다면 법원 직원이 신분증을 일일이 확인하는 시간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보증금 반환하는 절차가 더 빨라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경매 물건을 제대로 분석하면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판단해야 하는데요. 이게 말처럼 쉽지 않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혼자 임장을 가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조차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적인 이론도 부족하고 실전 경험이 없다 보니 경매로 돈을 벌고 싶어도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직접 운영하는 경매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1주차 재정관리. 제가 직접 1대1로 현재 가진 금액과 조건으로 어떤 식으로 시작해야 할지 계획을 함께 짜볼 거고요. 2주차 기초이론 강의. 경매의 핵심 개념과 필수 지식을 익힐 거예요. 정말 필요한 내용만 배울 겁니다. 3, 4주차 실전 임장. 함께 현장을 돌면서 진짜 돈이 되는 물건을 찾는 방법을 배울 겁니다. 실전 감각을 익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볼까요? 경매 책만 읽고 유튜브를 보면서 언젠간 해야지라고 생각한다면 1년이 지나도 그대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모임에 참여하면 한 달 안에 직접 임장도 다녀오고 물건 분석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다른 사람들은 이미 경매로 돈을 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미뤄지지 않도록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여러분이 입찰 후 법원에서 개찰을 할 때 어떤 순서로 발표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법원에서는 입찰가를 높은 순서대로 낙찰자를 발표합니다. 법원 개찰 순서의 규칙은 이렇습니다. 가장 높은 가격을 적은 사람부터 이름이 불리웁니다. 입찰자는 보통 법원 안에서 개찰을 지켜보게 되고요. 내 이름이 너무 빨리 불리면 내가 너무 높게 썼구나. 내 이름이 늦게 불리면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높은 가격을 썼구나.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를 활용하자면 다음 비슷한 물건의 입찰에서는 조금 더 낮게 써도 될 가능성이 있구나 라고 조금 감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다음은 입찰 가격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쓰시나요? 어떤 분들은 그냥 감정가보다 조금 낮게 적거나 무작정 경쟁을 피해서 터무니없게 낮게 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건 완전히 초보자가 하는 실수입니다. 입찰가 책정 공식이 있습니다. 보통 투자자들이 쓰는 방법인데요. 감정가의 8, 90%의 수준에 입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입찰자의 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감정가보다 5%에서 10% 정도 높게 쓰는 전략을 사용하고 재개발 지역이나 시세 상승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감정가보다 좀 더 쓰기도 합니다. 실제로 감정가 대비 입찰 전략을 잘 사용한다면 BC 감정사는 3억 아파트를 분석 후 입찰가를 2억 8천으로 책정해서 경쟁자가 7명이었지만 정확한 계산을 통해 낙찰에 성공했고, 반면 B씨는 감정가보다 너무 낮게 써서 입찰에 실패한 상황들이 오기도 하죠. 감정가는 단순히 참고자료일 뿐 입찰가는 철저한 시장조사와 경쟁자 분석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재매각 사건 노리기입니다. 여러분, 경쟁이 적은 물건을 낙찰받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재매각 사건에 주목하세요. 재매각 사건이란 경매에서 낙찰자가 나왔지만 잔금 납부하지 않아서 다시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이고, 단점은 보증금이 기존보다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반 입찰자들이 꺼리는 경우가 많아서 경쟁자가 확연하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선입견을 이용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재매각 물건은 문제가 있어서 다시 나온 거 아닌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낙찰자가 단순히 자금 조달을 실패했을 수도 있고 명도 문제를 겁내서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처음부터 겁내지 말고 확실하게 알아가시면 돼요. 다음은 법원 게시판에서 인기 물건을 미리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입찰 전에 어떤 물건이 경쟁이 많을지 미리 알고 싶지 않으세요? 법원 게시판에는 입찰 당일에 입찰자 수가 표시됩니다. 경쟁자가 너무 많으면 다음 물건으로 전략을 변경하는 것도 방법이죠. 반대로 경쟁자가 적으면 입찰가를 낮게 써도 낙찰이 가능하다는 말이겠죠. 다음은 낙찰 후 7일 이내 해야 할 필수 3가지입니다. 필수 체크리스트. 이건 꼭 확인하셔야 돼요. 잔금 기간 납부 확인, 기간 내 잔금 미납 시 보증금 몰수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 준비 미흡하면 추가로 비용이 발생합니다. 명도 계획 수립, 기존 거주자와 원만한 협의가 필수적이겠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명도는 무조건 법대로 하면 되지 않나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협의가 잘 되면 시간과 비용을 훨씬 아낄 수도 있겠죠. 다음은 입찰 당일 경매장 분위기를 파악하라입니다. 입찰장에 가면 이 물건에 경쟁자가 많을까 적을까 눈치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입찰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경쟁자는 아닙니다. 대출을 실행시켜줄 이모님들도 대기하고 계시고 입찰하는 사람의 지인분들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경쟁자는 입찰봉투 제출 대기줄에 계신 분들이 경쟁자입니다. 줄이 많다면 인기 있는 물건이라는 뜻이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줄이 짧다면 경쟁자가 적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 기회를 포착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이씨는 입찰장에 가자마자 줄이 긴 걸 보고 미리 조사했던 두 번째 물건으로 변경해서 예상 물건보다 경쟁자가 적어서 감정가보다 18% 정도 낮은 가격에 낙찰을 성공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경매 입찰 꿀팁 7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저는 기회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돈이 있어야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기회를 먼저 잡아야 돈이 따라온다고 믿었죠. 20살 많은 사람들은 아직 미래를 고민할 때 저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경매로 집을 사는 것. 돈도 많지 않고 경매가 뭔지도 제대로 몰랐지만 일단 시작하면 길이 보이겠지라는 생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정말 운이 좋았지만 그만큼 노력했고 결과에 만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생각은 완벽한 준비보다 빠른 실행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직접 부딪히면 사라지는 것이고 절대적인 운은 없고 기회는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이 가치관을 저 혼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언젠가 돈 모으면 해야지, 그 언젠가는 오지 않습니다. 난 아직 모르는 게 많아서 시작을 해야 알게 됩니다. 저는 20살에 경매를 시작한 덕분에 남들보다 빠르게 경제적 자유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 실천하며 얻은 가치, 실천하며 얻은 가치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망설이지 마세요. 저와 함께 기회를 만들 준비가 되었다면 지금 바로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